저희가 신발 하나 살 때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데 네네. 이거는 그 한 사람 어떤 개인 혹은 단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듭니다. 근거들이 가르치는 방향이 잘못돼 있을 가능성도 항상 있죠. 그래서 항상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오늘은 옆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언제 이런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드디어 그날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는 정명원 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검사님은 팔이 4개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똑같이 예. 저희랑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검사님 우리 바쁘신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친애하는 민원인이라는 나의 민원인 이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지금?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제가 이제 검사 16년 차가 되면서 네. 그동안 이제 뭐 그냥 못나던 제가 어느 날 검사가 되어서 16년째 자충우돌 하면서 자라온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검사 생활하면서 뭐 생각했던 것들, 느낀 것들과 그리고 우리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사실 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검사님 나중에 끝나시면 작가님 하셔야 되겠는데, 진짜 책이 이 뭔가 따뜻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있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뭐 검찰 직장인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좀 재밌자라는 생각을 근데 진짜 많이 재밌어요. 했어요. 저 검사들이 보통은 딱딱하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딱딱하기도 하지만 뭐 재미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검사라는 그런 직업이 사실 대중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검사님께서는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지도 아마 여기 다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 검사가 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던데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 검사 그리고 공판 검사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검찰이 하는 일 중에 네. 사건 기록이 오면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거 여기까지를 기소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봤다. 네, 거기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수사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죠. 네.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이제 법복 입고 네.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뭐 징역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판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TV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법복 입고 법정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공판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 검사님도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저는 형사부 검사와 공판 검사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는 편인데요. 네. 모든 검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뭐 공판 검사로 할 때는 이제 법정에 나가고 그냥 수사 검사로 있을 때는 제 사무실에서 이제 서류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한테 너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수사 검사가 하고요. 수사 검사할 때 이제 했어 안 했어 아니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공판 검사도 물론 이제 법정에서 증거를 현출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로는 제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TV나 뭐 이런 거 보면 검사님들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서류 더미가 네. 이렇게 있고 캐비넷에 꽉꽉 차 있고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제 캐비넷에 일단 기록이 이제 꽉꽉 차 있고요. 책상에도 기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기록을 봐야지 하고 보다가 보면 또 다른 기록 볼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오후에 정신을 차려 보면 막 책상 위에 기록이 한 잔이 이렇게 다 뒤덮여 있기도 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멀티태스킹 형태로 네. 이 사건도 봤다가 저 사건도 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네, 주로 왜 드라마에 보면 한 사건에 꽂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네.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화이트 보드에다가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그 사건 수가 엄청 많고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저 검사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저 검사처럼 한 사건만 저렇게 며칠을 파고 다니면 그 검사실 캐비넷은 폭발할 거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일도 좀 하고 저 일도 좀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인인데 가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서류 같은 게 거의 전자문서 개념으로 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굳이 서류가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화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네. 아직은 증거나 모든 것들이 서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아직. 조서 작성한다고 하죠. 그러면 네네. 서류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거로 이렇게 법원까지 쭉 가는 형태로 옛날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서류 넘기는 일이 주로. 파일 철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또 굉장히 양이 많겠네요. 그럼요. 그것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 그것도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이게 기록을 철한 상태만 봐도 이게 초짜가 철한 건지 베테랑이 철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가 책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네. 법정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 보자기 하는 이유? 기록을 이제 싸서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증거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 법정에 자기 사건만 이렇게 잘 싸가지고 그 헷갈리지 않게 그 법정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보자기가 엄청 유용한 거죠. 보자기 자체가 되게 가볍기도 하고 싸고 그리고 걔 자체가 별로 무슨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꺼운 기록, 뭐 얇은 기록 어떤 거든 쌀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자기를 이용해서 기록을 옮기는 검찰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듣긴 했는데 우리 검사님들이나 그 법조인 3윤이라고 하나 이렇게 세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판검사분은 정말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쉴 틈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업무 시작을 몇 시에 하세요? 업무는 저희 이제 공무원이니까 9시? 원칙적으로 9시에 예,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는 이제 늦게 끝나죠. 많이 늦게 끝나서. 야근도 야근이라고 하나요? 뭐 야근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생활화돼서.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해서 이제 조금 야근을 좀 줄이는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는데 과거에 제가 검사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오늘 빨리 일 마치고 한잔하고 집에 가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12시까지는 일을 마쳐라 이런 얘기예요. 초과 근무 수당 나오나요? 없습니다. 너무 이거 누구 법무부 장관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5분 10분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초조해서 막 뛰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초과 근무 수당도 안 받고 야근한 시간들 다 합하면 우리 이 시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에는 또 칼같이 지켜야 되고 퇴근 시간은 뭐 무한정이고. 그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검사하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열혈 검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투명한 화이트보드에다가 사진 탁탁탁 붙여놓고 네. 얘랑 쟤랑 이렇게 하신 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특수부나 강력부 이런 부서들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되게 중요 사건 몇 개만을 처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젝트성 뭐 이런 수사?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그냥 서류 더미에서
계속 밀려오는 이제 수많은 사건들을 네. 다 처리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매일 배당을 받거든요. 저희는 지금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서 만들어 오는 기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한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제 몫으로 방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몇 건씩 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캐비넷에 쌓여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검사님 캐비넷이 몇 개신가요? 저는 캐비넷 2개를 쓰고 있는데요. 네. 2개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직장인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뭐 매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인사고과 우리 검사님들은 어쨌든 뭐 인사평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책에서 보니까 뭐 수치화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떤 걸로 이렇게 수치하나? 어떤 걸로 수치화되는지는 제가 모르고 그런가요? 제가 알았으면은 좀 잘해 볼 텐데 그걸 모르지만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사건을 어떻게 잘 처리했는가, 오류 없이 처리했는가라는 뭐 그런 지점들이나 아니면 과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사건을 이제 찾아낸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숨겨져 있는 배후들을 많이 찾아내서 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점을 받는 요소가 되겠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기소율 이런 드라마가 영화에서 보니까 너 이 기소율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어디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런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기소율의 반대말은 불기소율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해야지 성과가 나고 점수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만큼 불기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불기소를 한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기소를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막 검사가 일부러 기소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 무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어떤 오류가 생겨서 지적받는 뭐 감사에서 지적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주로는 마이너스 요소가 우리 되죠. 검사님들을 지적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 검사죠. 더 위에 검사님들. 위에 검사님들. 우리 검사님은 이제 국민참여재판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참여재판도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흔히 이제 미국 영화 보면 누구 어떤 범인이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몇 년 그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원래 법률이라는 건 국민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니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금 더 뭐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 배심원이 선정이 되고요. 배심원들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증거와 함께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만약에 유죄라면은 형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의견을 주세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냥 배심원들이 요 정도면 강력범이니까 한 10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고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대략의 그 양형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뭐 영미의 배심제랑 이런 거랑 좀 다른 거는 거기는 배심원들의 그 의견이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심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유죄라고 하면 유죄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판사님이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배심원들은 유죄라고 했지만 네. 판사님이 이제 본인이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판단하시기에는 이건 무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절충적인 형태,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내가 재판을 받는 사람, 내가 범인이다 내가 치면. 범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나는 국민참여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럼 거예요. 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어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는 이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훔쳤다. 약간 이런 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유리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버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단되지 않는 어떤 사연들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국민들이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뭐 사연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이 있는 이런 피고인 용어도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네. 굉장한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근데 이제 주로는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선택을 해요. 일반적인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더 힘듭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법정에서 드러내야 되고 더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나는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저게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먹힐 것 같은 얘기가 아닌데도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꼭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럼 국민참여재판이 횟수로 따지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건 이제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 네. 조금 지금 현재는 약간 감소 추세다라고 해요. 한 10년까지 쭉 증가하다가 지금 약간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0건 뭐 1년에? 네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원격 근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검사님들도 원격 근무나 원격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짜 좋겠는데요. 저희 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국민참여재판 못 한다. 그리고 어디서는 그냥 마스크 잘 쓰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법원에서는 아마 지금 원격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그 종이 기록을 보자기에 싸서 거기에 들고 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 보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검사님 검사님 방에까지 민원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지금 민원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오신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제가 오세요 이렇게 만나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을 신청하시고 뭐 저희가 이제 아니면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또 이제 뵈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민원서 서류를 내셨는데 저희가 그것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나 대화를 나눠야 될 때는 저희가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 보니까 굉장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번거롭게 계속 와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 억울하니까.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시고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것들이 모이는 저희로서는 좀 힘들기는 하죠. 뭐 내 귀에 뭐 보청강 장치가 내 머리를 누가 외계인이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만나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보니까 하나 딱 드는 생각이 우리 검찰청에 계시는 분들 검사님 말고도 그냥 일반 사무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럼요. 일단 저희 방 구성은 그게 궁금했어. 저희 방 구성은 네, 이제 저 있고 수사관님 두 분이 있으시고 이제 실무관이라고 해서 한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님들은 주로 제가 하는 이제 수사를 좀 이제 도와주시는 역할을 조사를 실제로 하시고 뭐 전화 걸어서 어디 물어보시고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무관님들은 조금 행정적인 일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록을 철하는 베테랑 분들 그분들이 이제 실무관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팀으로 주로 일을 합니다. 갑자기 수사관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그게 영화가 사람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수사관님들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무술도 잘하시고 네. 막 뭐 형사 출신이시고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 특채되는 무술 특채되는 분들이 마약 수사실에 있습니다. 마약 수사실에나 뭐 강력 수사 옛날에 강력 수사실에는 이제 특채되는 수사관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저희 방에도 저희 방 수사관님도 글쎄요. 그냥 이제 우리 검사님께서 요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그런 확인하시고. 것들 확인해 주시고 조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추가로 더 증거 수집해야 되는 것들 증거 수집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약간 사견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한 달이 건너 아는 친구가 사법고시를 통과를 했어요. 예, 그 친구를 축하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법고시 공부량이 1년을 해도 시험 범위를 다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인가요? 1년으로 못 보죠. 1년으로는 못 보고 공부량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단기간에 어떻게 그 양을 공부를 했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그때 공부량과 지금 업무량 중에 네. 어느 게 많을까요? 공부량은 그때가 확실히 그러니까 눈 뜨고 글자를 보고 있는 시간 자체가 그때가 훨씬 많기는 하죠. 근데 어느 쪽이 더 힘든가라고 하면 지금이 더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에 그때는 이제 어쨌든 목표점을 잡고 네. 달려가던 시기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는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공부하다가 막 힘들면 이제 상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축하받는 장면이라든가 뽀뽀를 입고 아니면 내가 이제 멋진 뭐 법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약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닥치는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훨씬 크죠. 그거는 뭐 내가 공부를 몇 시간 더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몸과 마음은 공부할 때보다는 일할 때가 더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나 검사가 판결을 구형이나 뭐 기소를 하냐 안 하냐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 좀 아리송해요.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이제 피고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뭐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끝까지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당연히 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삶의 철학이나 경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증거들이 가르치는 방향이 잘못돼 있을 가능성도 항상 있죠. 그래서 항상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하고 뭐 이제 공판이 끝날 때까지 혹은 공판이 끝났는데도 늘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 뭐 몇 단계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확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딱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서 결단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단을 하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어쨌든 보면 내가 이걸 지금 결정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혼자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뭐 상사에게 물어본다든지 뭐 저희 같으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검사님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뭐 상사들하고도 저희는 어차피 결제 제도를 거쳐야 돼서 이제 상사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동료 검사들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 후배들하고 또 선배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뭐 어쨌든 그 최종의 지점에 갔을 때는 그 담당 검사가 결단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오죠. 저희가 신발 하나 살 때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데 이거는 그 한 사람 어떤 개인 혹은 단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상사랑 저랑 또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 기소를 해야 된다. 네, 상사는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서로 도저히 저 사람의 의견에 이제 승복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정의의 문제인가? 저 사람 나는 승복이 안 되지만 저 사람 의견을 따랐을 때 그건 정의에 반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정의에 반한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끝까지 싸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그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렇죠. 쪽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5시쯤에 경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을 배당받아 온다고 네. 하루에 몇 개 정도 받았어요? 하루에 그것도 이제 그때마다 다르요? 청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시즌마다 다르기도 한데 저희가 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는 매일매일 그렇게 들어오는 10건 이상씩 매일매일? 10건, 14건 뭐 이렇게도 받고 그럼 5시쯤에 이제 네. 이렇게 우리 검사님 사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류가 또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5시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 이제 퇴근하기 그렇죠. 직전이라서. 근데 뭔가 이걸 딱 갖다 주면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뭐 16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뭐 5시에 딱 왔을 때 그거를 그날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나 급한 게 있나 이렇게 뭐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렇죠. 뭐 공소시효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서 어쩌다가 가끔 내일까지 공소시효 만기인 거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퇴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서 해야 마무리해야 되는 되니까.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급한 거 있는지 뭐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잡고. 사실 저희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사실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검사들이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기사 같은 거 보면 검찰 사내 게시판 2%스 뭐 거기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썼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회사로 치면 약간 이제 그룹웨어 이런 느낌인데 2%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검사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보기는 모든 직원들이, 그러니까 검찰 직원들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검사 게시판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냥 궁금하네. 딴 분들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의견을 기재하는 분들은 검사님 계시죠. 그 보면 이제 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만의 특별한 문화 같은데 약간 퇴직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출사표 느낌으로 이렇게 막 쓰시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퇴직할 때 되면 이제 퇴직의 인사 같은 걸 써요. 사직 인사라고 해서 뭐 이번에 어떻게 해서 무슨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성되죠. 뭐 그동안 검사 일을 하면서 뭐 저 어떤 점이 좋았고 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는 뭐 나가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적으시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댓글로 뭐 누구님 뭐 이렇게 나가신다니 아쉽습니다. 뭐 건승하십시오. 뭐 이런 걸 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직장이라고는 검찰청밖에 안 다녀봐서 당연히 다른 분들도 다 모든 회사에서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른 분들이 왜 검사들은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는 없는 문화인지는 잘 몰랐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주로 자의식이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심이 되게 강한 맞아요. 집단이지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결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흔들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강제로라도 좀 있어줘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이제 뭐 20년씩, 30년씩 하시고 나가실 때는 저는 이제 뭐 본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고 나가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검사만의 이제 특별한 문화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검사들이 게시판에 있어도 글을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거기에 뭐 어디 맛집 맛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그런 줄 걸 안 알았는데 써요. 그런 거를 안 쓰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 뭐 농담 아니면 좀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안 쓰고 검사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뭐 자기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정말 정자세로 이제 정자로만 이렇게 오타 하나 없이 띄어쓰기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딱 글을 꼭 필요한 내용만 글을 쓰는데 그래서 평생 뭐 20년씩 검사를 하면서도 글 한 번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나가실 때는 그분이 이제 글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 일을 할 때도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을 나는 사직 인사에 어떤 글을 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의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여담인데 제가 요걸 쓰면서 오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예. 혹시나 근데 검사 중에 제가 정말 오타를 많이 내는 저는 정말 그 제 책에도 그 오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오타를 많이 내는 편이고 오타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근데 오타를 내면은 또 이게 상사분이 이렇게 또 검증을 하신다면서요? 엄청 검증을 하시죠. 끝까지 이제 어느 한 톨의 오타라도 잡아내시는데 뭐 일단 그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오타를 내는 것도 있고. 그 조서에 이제 오타를 내면 안 되는데. 네, 네. 어쨌든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이프로스의 어떤 검사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뭐 피력했네 뭐 그러시면 되니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신문 기자님들은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그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 이제 검찰 구성원들한테만 열려 있는 건데 기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이프로스가 조금 경직돼 있긴 하지만 검사 게시판이 뭐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씩 글을 쓰거든요. 저는 뭐 의도적으로 좀 재밌는 글, 오타 많은 글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글은 아무도 그 기자님들이 인용을 안 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좀 인용해 주세요. 제가 매우 많이 쓰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님들이 쓰기 좋아하시는 류의 글이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만 강조되니까 검사들은 맨날 모여서 이런 얘기만 그렇죠. 하고 저는 있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 검사들은 막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구나. 자기들의 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게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들만 기사화되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검사님이 사실 오늘 평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 어떻게 내셨네요? 오늘 원래 저희가 이제 쭉 바쁘지만 네. 월 말일날 저희도 이제 마감이라는 걸 하거든요. 어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일이 남아 있는가를 주로 월말 기준으로 한 번씩 평가를 해요. 진도율을 이제 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월말 뭐 평소에도 그걸 평가할 수 있지만 네. 전통적으로 월말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월말이 되면 이제 쫙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월초 첫날이라서 조금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뭐 진도율이 뭐 1%든 2%든 관계 없으니까 네, 첫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살다가 검사님하고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뭐 특별한 나쁜 일을 제가 하진 않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검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검사님 앞으로 책 계속 쓰실 건가요? 책 저는 계속 네. 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네. 우리 검사님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먼저 이제 그 책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정말 많은 사연들을 다루고 하루에도 그렇죠, 뭐 예. 수십 개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어느 회사에 이제 매우 중요한 기술 유출 사건에서부터 네. 어느 밭에서 어떤 분들이 또 자두를 좀 따드셨어요. 그래서 자두절도 사건까지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검사를 만나면 이제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책을 쓰면서 드는 고민은 이제 그 사연들을 모두의 주인은 그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함부로 이제 뭐 책에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쓰면서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모티브를 주셨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써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 재단하거나 그런 것은 저의 권한 받기라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제 그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소재로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사연을 다루고 뭐 이제 법률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책을 내고 나니까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내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생각이 아마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이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싶습니다. 단계부터 새 책 나오면 네.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네. 출판사 관계자분들 네. 우리 검사님한테 좀 더 재밌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검사님하고는 제가 일적으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죠. 제가 검사님 앞에 뭐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전 검사님이 아니더라도 일적으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사셔가지고 우리 이제 검사님하고 안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검사님은 항상 범인들만 만나는 그렇지 건 않죠. 않죠. 근데 안 만나면 좋은 게 주로는 이제 범인이거나 아니면 그러네.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안 좋지는 좋죠.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이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만남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검사님이 유튜브나 뭐 책은 쓰신 분이 계시구나. 유튜브 이런 거 출연해도 괜찮은가요? 그것에 대한 네.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서요. 네. 어디에 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제약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신고하고 이제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된 거죠? 신고됐습니다. 예, 신고가 돼 기관장께 신고를 마치고 예, 합법적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 다행히 월초여가지고 예. 이렇게 또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저도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올라오셨어요? 네, 오늘 왔는데 네. 날씨도 좋고. 다행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 일할 때 이렇게 또 직장 밖에 있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즐기면서 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책. 사실 책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 검사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정치 사회 면이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까? 네,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명 권사님도 뭐 앞으로 저는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하시는 일도 잘 되셔가지고 다음에 꼭 유튜브에서 또 한번 뵙는 걸로. 예. 하여튼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